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군성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경제가 지금 아주 힘들어요. 경제가 많이 힘든 거는 객관적 자료가 차고 넘쳐 흐를 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몸으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상하게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 빼고 다 잘 살더라 이겁니다. 아니 뭐 우리 카톡만 보더라도요.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 가서 찍은 사진,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 아니 나 빼고 다 잘 살아. 이게 너무 나는 궁금해. 경기가 어렵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하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유가 엄청 심각하더라. 이러한 결론이 좀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 것이냐? 자,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자를 돌려막다가 파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30대, 40대 대한민국의 허리죠.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겁없이 그냥 미친 듯이 받았어요. 겁없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값이 한없이 올랐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자 낼 돈도 없고 이자 낼 돈도 없다 보니까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더라도 국가가 굳건하니 발전을 하면 괜찮은데 KDI에서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로 하향을 했습니다. 0%대 경제 성장률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든 겁니다. 국가도 발전을 못해. 사람들도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희한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잔뜩 벌어지고 있더라. 그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품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루샤만 날았다. 야, 명품도 이제는 뭐 시덥잖은 명품은 취급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지난해 실적이 사상 최대를 찍었더라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야, 이것들 한번 보시면요. 위에 써져 있는 이 숫자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실적 금액입니다. 조원이에요, 조. 단위가 조예요. 에르메스 20조, 샤넬 8조, 루이비통 5조. 이게 경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이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다 이겁니다. 나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명품 사고, 지금 옷 시장하고, 장신구 사고,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뉴스들이.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봤어요. 그게 무엇이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자, 돈이 없다면서 해외여행은 많이들 나가고 있더라. 국내 여행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러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지금 같은 기간보다 올해 5.1%나 국내 관광을 떠나는 돈을 쓰는 사람이 줄었더라.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추가로 23년도, 24년도 계속 줄고 있더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더라. 하지만 반대로 해외여행을 나선 내국인의 수는 전년 동기 6%나 늘었더라. 돈은 7.6%나 더 쓰고 있더라. 국내 여행은 떠나지 않고 국내에는 돈을 쓰지 않고 해외여행을 나가서 해외 돈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게 힘든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정리를 좀 해보면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러한 명품들, 명품 소비를 많이 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넘치고 흐르고 있네?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네? 해외 여행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좋네? 아니 돈이 없으면 해외를 어떻게 나가요? 국내 여행은 이제 시시할 정도로 돈이 넘쳐 흐르는 대한민국이 찾아왔네. 나 빼고 다 찾아왔네. 야, 이게 왜 그럴까? 불쾌하겠지만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실을 한번 가슴을 열고 그런 자세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요 사진 있죠. 사실 이 흰색으로 보이는 빈 공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펜디 코리아, 페라가모 코리아, 크리스찬 디올 이러한 애들은 이러한 명품들은 다 줄었어요. 사람들이 구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쪽은 왜 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사는 명품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나의 SNS를 보는 누군가가 보고 부러워할 만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에만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펜디, 페라가모, 디올 이런 애들 가지고는 내가 자랑을 못하겠다. 비슷한 돈을 쓰면서 가장 자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에 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펜디에서, 페라가모에서 아무리 이쁘고 멋진 신상 백이 나와도 구형 백, 오히려 더 저렴하고 아니면 더 비싸더라도 못생긴 백이 에르메스나 샤넬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돈을 나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성비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빼고는 안 나오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본 게 해외여행.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물론 해외여행을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첫 번째로 많이 떨어져요. 솔직히 국내 여행 가면은 바가지를 두드려 맞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내 물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가요, 저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외 관광지는 이게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 내가 잘 와닿지가 않아. 하지만 국내 시장은 내가 너무 잘 알죠.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얼마짜리 물건인지 내가 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관광지에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관광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접근성 부족. 글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는데 접근성 부족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컨텐츠 매력도 많이 저하가 되어 있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국 사람에게 한국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쾌감과 새로운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발굴되기엔 많이 힘든 상황이고, 여행객들이 줄다 보니까 돈이 줄잖아요. 돈이 줄면 투자가 줄고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많이 안 간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이 우리가 심연을 들여다볼게요. 해외여행을 도대체 왜 가는 것일까? 일단은 해외여행을 가야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하기가 좋습니다. 비슷한 돈이라면 제주도보다는 일본이 물론 돈이 더 들어요. 솔직히 유튜브에 영상들 보십시오. 정확하게 까놓고 비슷한 시설에서 먹고 자고 관광을 했을 때 일본이 돈이 더 듭니다. 안 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랑하기가 좋다. 돈을 조금 더 썼을 때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자랑하기가 좋고, 그 다음으로 진짜 충격적인 거, 그게 무엇이냐? 개근거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요, 학기 중에 뭐 가족 간에 현장 학습을 나간다고 학교에다가 서류를 내면요, 결석 처리를 안 해요. 여행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 해외여행을 갔다 오지 않고 아니면 어디 여행을 떠나지 않고 진짜로 학교를 학기 중에 하루도 안 빼놓고 간 이러한 학생들 있죠. 그러한 학생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학기 중에 해외로 어디로 여행을 이렇게 다 떠났는데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지다. 세상 천지에 학기 중에 학교를 다 나가면 거지 취급을 받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부모도 이거를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부를 그어서라도 없는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학기 중에 애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고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여행을 가게 되면 갔다 와서 조금 찝찝합니다. 왜냐?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나 강원도 갔다 왔어. 응, 나 제주도 갔다 왔어. 진짜? 나는 엄마랑 괌에 갔다 왔는데, 사이판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갔다 왔는데, 너 비행기 그렇게 오래 안 탔네? 비행기 기껏해야 30분에서 40분 탔겠네? 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미쳐버린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실제로는요, 소비 심리도 엄청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지표가 나와 있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소비자 심리는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이 추이를 보게 되면요, 100이라는
딱 이 기준점 밑에 있으면은 지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심리적으로 물건을 살 때, 돈을 쓸 때 많이 고민이 된다. 이러한 거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수인데 현재 지수가 93.8 정도가 되고요. 100 밑에서 노른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좋은 명품 브랜드만 찾아서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해외여행 역시 국내에서 내가 뭔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국내 여행에 너무 큰 불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없진 않겠죠. 그러한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기에 해외여행을 선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반성도 하고 바꿔야 될 그러한 문화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이 틀렸어. 그렇지 않을걸?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여유로워.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바라보면요. 보시면은 백화점은커녕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겨우 집어요. 지금 최신 뉴스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악의 소비 실종 사태가 일어났다. 초저가, 할인 행사,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이 시뻘개져 있다. 왜? 돈이 안 돌아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남아나질 않고 있어요. 이게 궁극적인 현실이다. 내수 쇼크. 제가 일전 영상에서 정말 10번, 20번 강조했던 거 있죠. 내수가 무너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똑같은 충격이 대한민국에도 찾아올 거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수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초저가,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는 물품이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물품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서 먹을 파, 뭐 라면, 아니면은 집안에서 쓸 화장지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싼 거를 찾고요. 내 손에 차는 시계, 사람들이 보는 내 차,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내 모습에 필요한 돈은 아끼질 않는다. 내가 안 먹고 안 쓸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투자를 하는, 내가 구매를 하는 물품의 가짓수를 줄일지언정 이 하나하나 살 때마다 물품의 퀄리티는 내가 내릴 수가 없다. 왜? 보여지는 삶이 너무 중요하거든.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 먹는 거 이런 것들 돈들을 첫 번째로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바글바글한 이곳이 어딜까? 구내식당입니다. 어디 대학교라든가 다른 일반 업체들,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구내식당들, 이러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한없이 줄이고 있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줄일 수가 없다. 돈을 줄이는 방법은 가짓수를, 구매를 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지 매번 구매를 할 때 퀄리티는 내가 낮출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 부러워해야 되거든. 나 자랑해야 되거든. 이게 당연한 거거든. 미쳐버린 세상이 왔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더 살기 힘든 거다. 왜 그러냐? 이 네모칸 전체가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라고 쳐봐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40에서 50%의 돈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다고 평균값이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렇다면 남은 돈,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비 줄이기가 힘들어요. 아니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될 것이고 아니 무더기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옷이 찢어지거나 못 쓰게 되면은 옷도 새로 사야 될 거고 이러한 기초생활비는 결국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계속 나간다. 그러니까 여윳돈을 만들려면 기초생활비를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내식당으로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피 같은 여윳돈 어디에 쓰고 있을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니까 같은 돈이면 무조건 해외로 나간다. 예.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돈이면 해외가 조금 더 설레는 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냐도 정말 정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비싼 곳은 안 갑니다. 싼 곳, 동남아, 일본 이런 곳들을 가죠. 결국은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자랑하기 위한 거. 해외여행 역시 자랑하기 위해서 내 여윳돈을 쓰는 거고 명품 소비 이쪽도 해야죠.
카톡에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 어디에 사진 올려야죠. 내가 돈을 썼으면 내가 만족을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나의 만족은 두 번째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쟤는 뭐 샀네,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소비가 멈추질 않고 있다. 그리고 명품 소비 내에서도 자랑을 할 때 가성비가 제일 잘 나오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싼 물건만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보이는 부분은 고가의 상품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 중에서도 돈을 썼을 때 제일 부러워할 만한 가성비, 부러움에 대한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할 것들을 내가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SNS를 이용해서 마치 확인을 받듯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라가모 이런 걸로는 확인을 받았을 때 그 피드백이 좋지가 않은 거야. 에르메스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일 따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르메스가 가장 매출이 많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싼 물건 아니면 비싼 거, 양극화가 소비에 대해서 발생을 해버렸다. 소비의 양극화가 발생을 했다. 이 말은 내수 침체가 점점 더 심각화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이 비어버리면요, 이거는 돈이 돌질 않아요. 내수 침체가 심각해지고, 내수 침체는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서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봤던 그러한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네 말이 틀렸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백화점 명품관 총 매출을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뉴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총 매출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죠. 아까 말씀드린 뭐 에르메스, 샤넬 뭐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고, 총 매출이 줄은 거는 나머지 명품들을 구매를 안 하고 있다. 왜? 물건을 샀을 때 자랑할 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 이러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고요. 점심 식사, 기본 생활 물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렴한 물건을 찾고 있고요. 해외여행 역시 저렴한 해외여행지가 인기입니다. 비싼 곳은 못 가요, 지금 솔직히. 어디 스위스라든지, 야, 스위스 물가 작살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보다 스위스가 좋잖아. 가서 보면은 경관도 끝내주고, 아니 자랑하기 훨씬 더 좋아요, 스위스가. 그런데 못 가잖아. 그러니까 저렴한 해외여행지만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국내가 더 싸더라도 안 간다. 왜? 자랑해야지. 여행 갔다 왔으면 해외여행은 갔다 와야 자랑을 하니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문화의 현 주소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경제가 힘들다던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 잘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돈이 실제로는 없다. 하지만 이 쌈짓돈을 아껴서 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그러한 물품에만 돈을 쓰고 있고, 거기에 쓴 이러한 물품, 내가 돈을 쓴 이러한 물품들을 SNS를 통해서 계속 자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두운 면은 보이지 않죠.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나 빼놓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다. 이러한 문화 굉장히 위험하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 말 중에 상당 부분이 저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 필히 매너를 좀 지켜서 답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가끔 매너 없이 답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진짜 그냥 편안하게 서로 생각을 나눠보는 그러한 답글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